지금 이제 무대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문자 통역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녹취록도 행사 끝나고 나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문자 통역은 AUD 사회적 협동조합의 박은하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사업 설명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생중계 지금 와보숑에서 해주고 계시고 나중에 혹시 놓친 부분 있으시다면 다시 보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센터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네, 제 소개를 안 드렸죠. 예,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고요. 저희 이제 미디액트에서 운영하고 있고 팀장님 방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마을미디어 사업을 이제 서울시를 대신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미디액트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사업 설명 이제 전체 진행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미디액트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사업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당장 이렇게 이제 올해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좀 찝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미디어 활동가 학교라고 해서 이제 활동단체 선생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사업 외에 저희 센터에서 뭐 찾아가는 마을미디어 교육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활동가 학교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정기 모임 웃더발이라고 해서 웃고 떠들고 말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상시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1박 2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마을미디어 축제 진행하는데 이제 시상식하고 포럼 아까 앞에 영상 보셨던 그런 행사들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선생님들께 제작해 주신 그런 콘텐츠를 유통하는 일을 그런 지원해드린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홈페이지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TBS나 RTV나 케이블이나 이런 여타의 매체들과 연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홍보를 이제 저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미디어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뭐 웹진을 발행을 한달지 영상이나 광고를 만든달지 책자를 만들달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선정 후에 선정단체 간담회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료집 5쪽에 잠깐 봐주시겠어요? 자료 5쪽에 보면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일정 안내라고 해가지고 대략 이제 그 참여단체들께서 참여해 주셔야 할 일정을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모라든지 선정단체 간담회, 보조금 시스템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뒤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인쇄매체 간담회를 이제 5월 9일 예정으로 있는데 인쇄매체의 아카이빙 절차와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활동가 학교, 대중특강 그리고 네트워크 워크숍 축제 일정을 좀 미리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 활동 단체에서 이제 스케줄을 잡으실 때 좀 고려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놓쳤는데 그 오픈 채팅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마을미디어 검색하시면 지금 이 2019 서울 마을미디어 사업 설명회 채팅창이 있거든요. 지금 한 15분 들어와 계시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어 두셔도 좋아요. 거기에 질문 사항을 적어 두셔도 이따가 저희가 갈무리를 해서 Q&A 시간에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네, 아니다 나는 직접 손 들고 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고 그러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거점형과 관련해서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졸업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이따가 또 안내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원래 마을미디어 사업은 졸업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졸업을 해야 돼요. 9년 차까지만 지원을 받게 되는데
거점형에 한해서는 폐지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복합형에 대해서 변한 사항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2년 차는 무조건 매체형으로 넘어갔었어야만 했는데, 이제 복합형과 매체형 중에서 우리 2년 됐는데 여전히 복합형을 해야겠어라고 하는 데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취재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TBS와 연계한 유통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올해 저희 마을 미디어가 지금 TBS 라디오에서 평일 저녁 8시 43분에 15분 동안 마을 라디오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말고 라디오에서 진짜 마을 미디어 활동가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유통을 확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원 사업 안내를 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사실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해서 일단 자료집과 PPT를 좀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료집 8페이지 공고문이 있습니다. 일단 공고문을 보고 제가 좀 기본 얼개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앞에 PPT로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단체 모집 공고고요. 공고기간 어제 떴잖아요. 그래서 20일 수요일까지,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이제 모집 유형이랑 내용은 총 올해 76개 뽑을 예정입니다. 거점 단체 4곳, 활동 단체 72곳 이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표 있죠? 네, 거점 단체, 매체형, 복합형, 아이템형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이제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나 단체들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거점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만 돼요. 네, 주민 모임은 안 되시고요. 그래서 거점 단체는 자기 단체보다는 마을미디어 다른 단체를 대상으로 뭐 교육을 해드리거나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시설 장비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매체형은 저희는 이제 매체형이라고 할 때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 발행하는 데를 매체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복합형은 이제 복합이잖아요. 복합이 뭐랑 섞인 거냐면 교육하고 활동하고 섞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만 하지 않고 후속 활동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유형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형은 실험적인 마을미디어 프로젝트, 일회성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이제 이런 데 쓸 수 있는 보조금을 각 유형마다 다르죠. 보조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대여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76곳 지원하는데 저희가 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현재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신청 자격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주 지역이나 생활 권역이 서울시의 주민 모임이나 단체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체라고 하면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단체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뭐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뭐 정치 활동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 활동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집 유형 및 내용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 앞에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유사한데요. 편하신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거점 단체라고도 하고 거점형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좀 약간 용어가 섞여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점 단체는 이제 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활동 지원을 해드리는 것, 그다음에 지역 내 마을미디어 발굴이나 육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마을미디어 매니저를 활용해서 우리마을 미디어실을 조성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미디어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는 걸 따로 이 사업과 별개로 따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매니저를 배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가 우리마을 미디어실이라고 하는 마을미디어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이제 거점형에서 운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점형에는 컨설팅 지원형, 시설 및 장비 지원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부장 표시 보면은 콘텐츠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활동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조금 지원액의 10% 이내에서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예산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은 거점형이 이제 제일 자격이 까다로워요. 하는 일이 좀 더 많다 보니까 5년 이상 되셔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모임은 안 되고 법인이나 단체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네, 예산 규모는 이제 컨설팅 지원형의 경우에는 3,8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시설 및 장비 지원형의 경우에는 4,100만 원까지입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 마포 FM에서 컨설팅 지원형 사업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 마포 FM은 마포구에 있지만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까지 4개 자치구를 묶어서 이 권역에서 이제 동단위 마을 미디어 발굴하는 사업을 하신 거예요. 마포 FM에서. 그래서 교육도 진행하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그 우리마을 미디어실이라고 하는 마을 미디어 전용 공간, 그거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시는 그런 활동을 작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매체형이고요. 매체형은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내는 게 중요해요. 그걸 발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상은 2년 이상. 꼭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2년 지원받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기가 그 모임에서 지원을 했다면, 그러니까 제작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이제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액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한 예로 들려드리면 이제 아까 영상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마을미디어 대상을 받은 단체라서 아마 자주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데 강서 FM이고요. 강서 FM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의 10개 넘게 제작을 하는데 뭐 한 예로 뭐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제작을 하기도 하고 또 앨범도 만들고 싱글 앨범도 만들기도 하고 뭐 선거 때 후보자 인터뷰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강서 FM의 경우에 아까 그 뉴딜 말씀드렸잖아요. 뉴딜 일자리로 매니저가 배치되어서 신규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복합형인데 신규 단체의 경우에 나는 마을미디어가 처음인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복합형으로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을미디어 교육 10차시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속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10차시랑 호속 활동이 섞였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복합형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액 범위는 이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역시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고요. 지원 단체는 30곳 지원하고 마을 미디어 기본 이해 교육이라고 해서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복합형의 경우에는 이 교육을 필수로 편성하셔야 되고 자세한 안내는 선정단체 간담회 때 드릴 예정이에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는 동작만 모여라라고 이제 동작구에 있는 모임인데 그 동작만 모여라라는 그 맘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기반으로 이제 주민들을 모집을 하셔가지고 기사 작성하는 법, 사진 찍는 법 이런 걸 교육을 하시고 이후 활동 동작맘이라고 하는 마을 잡지를 2번을 낸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고 활동하고 섞어서 복합형을 이렇게 운영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이템형인데 아이템형은 이제 좀 이렇게 돈이 작아요. 일단 보시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래서 단기적인 프로젝트, 일회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신규 단체인데 복합형 하려면 막 10차시 교육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교육이 10차시까지 우린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제작을 하면 돼. 라고 하면은 아이템형으로 신청을 할 수 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예시로 들어드리면 작년에 성북구에 이런 팀이 있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작년 선거 때 그 선거 과정을 직접 이제 청소년의 시각으로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하반기에 마을 전시회까지 좀 진행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이런 아주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가능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어서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한자 의무사항인데 공고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이게 자부담을 좀 반드시 편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 10%를 편성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미디어는 졸업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년 차인 데는 20%, 6년 차인 데는 30%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거점형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을 만약에 계획한 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그럼 보조금을 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짜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좀 이렇게 유료 대관보다는 좀 공유 공간, 유휴 공간 이런 공간, 무료 공간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설명회를 비롯해서 저희 센터에서 한 해 동안 진행하는 각종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내는 기한을 잘 맞춰주셔야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만약에 실행 계획서에 낸 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좀 뭔가 변경 필요성이 있다 하면 당연히 사전에 좀 센터에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각자 그 선생님들께 생각하고 계신 유형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체형, 복합형, 거점 아이템형이 일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서류 접수는 3월 20일,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마감이고, 매체형 면접 3월 26일, 네, 복합형 27일, 거점형 아이템형 28일 이렇게 면접 심사 날짜가 다르죠. 그래서 시간은 이제 나중에 그 접수가 끝나봐야 이제 배정이 되고요. 일단 날짜는 요게 정해진 거니까, 내가 매체형이다 그러면 26일은 일단 심사에 나오시려면 일단 비워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심사는 선생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면접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2차 심사라는 게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차 심사를 거쳐서 심사 결과 발표는 4월 5일에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 주에 4월 10일하고 4월 13일에 선정단체 간담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실행계획서 쓰고 협약 어떻게 하고 보조금 어떻게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루만 나오시면 되고, 시간은 이제 오전으로 저희가 10시 반으로 잡았고 저희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저기 마포 창전동에 있거든요. 나중에 따로 장소는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원 서류 제출 방법은 공고 기간이 3월 20일까지잖아요. 그래서 3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접수를 받아요. 제출하실 서류는 사업 제안서, 모임 소개서, 그리고 뭐 이력서, 단체 등록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력서 빼고는 다 양식이 있어요. 공고문 올라와 있는 페이지에 다 양식에서 그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접수 방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시는데 저희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고요. 여기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접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메일, 우편, 방문 이런 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의사항은 일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요. 구체적인 지출이나 정산 방법 같은 것은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셔야 되고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사업비를 모두 회수 조치합니다. 네, 봐주시고요. 지원 서류 작성하실 때 첨부된 양식 파일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따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양식이 유형별로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합형이다 그럼 복합형 거 다운받으시면 되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확인이나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증 자료를 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리는데 3월 20일 수요일 마감인데 그날 닥쳐서 컨설팅 해달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고 3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고요. 나는 뭐 지원 유형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안서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산 편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격 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실 수 있잖아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메일
이메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전화로 이제 물어보셔도 되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카톡으로도 물어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예약을 해주셔야겠죠. 전화해서 어떤 내용으로 뭐 언제쯤 찾아와서 얘기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를 미리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그 전화라도 한 통 주시고 사전에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유형을 매체형으로 하지 말고 복합형으로 하시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뒤에 나서 그 뒤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전에 좀 그 모임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한테 뭐가 맞겠는지 경쟁률이 낮은 유형은 어디인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하시면 더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열린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소규모의 더 스킨십이 더 있는 그런 설명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후 시간 2시 반부터 진행되고 저희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내가 올해 이제 사업 계획 한번 써볼 건데 한번 더 선배 단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시면 되고요. 사례 발표도 있고 서로 이제 모든 컨설팅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신청을 미리 좀 해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신규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자리도 한번 꼭 참석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공고문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복습 차원에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까 저희가 멈춘 부분이 10페이지예요. 그래서 10페이지 이제 거점 단체, 활동 단체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의무사항에 자부담 관련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거점형의 경우에는 자부담 규정 최대 50%까지만 적용하고 졸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박스에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12쪽에 서류 제출, 서류 접수 19일, 20일, 화수 이틀간 받고 방문 우편 이메일 안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좀 이따 자세히 안내 드릴 거고요. 제출 서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양식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사전 상담은 이제 18일 월요일까지 저희한테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심사, 1차 심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유형별로 날짜가 다 다르죠. 매체형, 복합형, 거점형, 아이템형 이렇게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거점형은 현장 평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거점형 단체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평가하는 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 14쪽 상담표에 심사 기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런 기준들도 좀 고려하셔서 내용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훑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더 복잡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지금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지고 갈까 봐요. 중복 지원. 중복 지원은 거점형, 그러니까 중복 신청은 거점형의 경우에 가능해요. 예를 들면 거점형을 내가 신청하는데 매체형도 신청한다.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최종 결정은 둘 중에 하나만 나겠죠. 그러니까 거점형도 받고 매체형도 받고는 안 돼요. 한 유형만 지원을 받는 거고 아이템형하고 안 되죠. 안 되죠. 아이템형하고 매체형하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거점형하고 뭐 매체형, 거점형하고 복합형, 거점형하고 아이템형을 해보시려면 가능하고요. 최종 결정은 둘 중에 하나만 될 거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 설명회?
그러면은 그 유튜브에서 마을 미디어 검색하면은요, 그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그 저희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그 클립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네.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예산을 짜셔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복잡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 자료집 76페이지에 한번 봐주실래요? 네, 76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사업 제안서 양식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좀 신규 단체에서 가장 많이 보실 복합형을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여기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는 이런 제안서 양식들이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 양식을 보시면은 써야 될 게 좀 많아요. 네, 써주시고 한번 넘겨보세요. 그 83쪽에 보면 예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합형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700만 원을 신청을 할 건데 7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 계획을 여기에 쓰셔야 되거든요. 활동비는 얼마를 잡겠다. 업무 추진비는 얼마를 잡겠다. 그런 계획을 이 예산표에 다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임의로 적는 게 아니라 각 항목마다 기준이 다 있어요. 뭐 일반 활동비는 뭐 기준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17쪽으로 좀 돌아와 주시겠어요? 보면은 2019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마을미디어 사업도 마을 공동체 사업의 기준에 따르고 있어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기준에 따르고 있는데 올해 크게 바뀐 거는 없는데 몇 가지 좀 변경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앞에 보시는 것보다 이 자료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은 그 변경 때 사전에 승인 받아야 되는 기준인데 작년에는 20%였거든요. 근데 이게 1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0% 이상 변경을 할 때는 센터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율을 조정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작년까지 6.6%를 뗐었죠. 그렇죠. 네, 올해 8.8%로 바뀌었어요. 세금을 더 많이 떼게 됐어요. 그리고 자산과 소모품의 기준이 또 변경이 됐는데 이건 50만 원 기준으로 취득 단가가 50만 원 미만일 때는 그걸 소모품으로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를 기존에는 대표 제안자 3인만 쓸 수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한 사람 추가됐어요. 대표 간사, 실무 책임자도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그 개정 전후 비교표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 활동비 그 소득세 세금 관련해서는 그 8.8% 떼고 그 기준이 이제 12만 5천 원 이상일 때 작년에는 16만 6,600원 이상일 때 6.6% 뗐었나요?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는데 12만 5천 원을 초과할 때 8.8%를 떼는데 사실 마을미디어 사업의 활동단체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신 게 저희 센터에서 그 활동비 지급 대행을 해드리고 원천세 신고 대행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만 아니면은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 개정 전후 비교표도 혹시 작년에 이제 사업을 하시고 이제 올해 또 연속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요. 24페이지에 보면은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이 있어요. 그 아까 이제 제가 제안서 양식을 보여드리면서 그 예산을 이제 직접 어떻게 쓰실 것인지 계획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산에 비목이 이런 게 있어요. 활동비랑 크게는 사업 운영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활동비에는 일반 활동비가 있고 사업 운영비에는 홍보 인쇄비부터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에서 이제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일반 활동비의 시급 기준이 바뀌었어요. 10,000원에서 11,148원. 서울시 생활임금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이제 11,148원으로 시급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에 나와 있죠. 만약 14시간을 일을 했다. 그러면 원래는 142072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2원은 원 단위는 절상해서 142080원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계산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준이 딱 10,000원이면은 좋을 텐데 10148원이잖아요. 이거보다 작게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최저 기준인 거라서 10148원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비에서 뭐 홍보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여기서는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사업 운영비 부분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고, 그 오른쪽 업무 추진비, 시설비 이런 것도 있는데, 시설비는 저희 사업에서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말미디어 사업에서는 시설 공사비, 자산 취득비 이런 건 해당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앞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크게 변경된 부분, 2018년에는 다과비 기준이 3,0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올랐고, 일반 활동비 지급 기준이 10,000원에서 11,148원으로 올랐고, 업무 추진비 대상이 실무 책임자 1인을 더 포괄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예산 변경을 20%가 아니라 10%일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원천 징수 비율이 바뀌었다. 소모품 기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이게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집행 기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반 활동비 단가, 시간당 단가는 이렇고, 그 일일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1일 8시간, 주당 14시간까지만 편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당 20시간 일하는데 주당 20시간 편성하겠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14시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뭐 자부담으로 더 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 활동비는 주당 14시간치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제한자는 원칙적으로는 인건비, 활동비를 받을 수가 없는데 1인에 한해서 1인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활동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업무 추진비의 경우에 왼쪽에 보시면은 보조금의 15%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100만 원이다 하면은 15만 원까지만 업무 추진비를 편성하셔야 되고,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비에서 뭐 활동비성 경비, 이것도 다 자료집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강사의 경우에 뭐 2시간 수업을 한다 하시면 20만 원, 보조 강사는 8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시게 됩니다. 원고비도 드릴 수 있는데 A4 한 장에 12,000원을 주게 되고, 이런 좀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이 좀 있죠. 그리고 아까 일반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대표 제한자 1인에 한해서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활동비성 경비, 그러니까 강사료, 원고료, 회의료 이런 걸 저희는 활동비성 경비로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대표 제한자 및 단체 임직원한테 절대로 한 명도 갈 수가 없어요. 일반 활동비만 편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식비 및 다과비도 이게 좀 퍼센티지 제한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20% 이내로. 그래서 퍼센티지 제한이 있는 비목이 이 두 가지예요. 식비 및 다과비는 20%, 아까 업무 추진비 15%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네.
뭐 단기 임차료, 홍보 인쇄비, 교육비 이런 것도 편성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심사를 진행을 해보면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분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좀 평가를 좋게 받으세요. 예, 이렇게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을미디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리고 심사 기준도 한 번씩 들춰보시면서 계획서 작성하시면 좋겠고 마감 시간을 꼭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때를 넘어가면 절대 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접수 홈페이지에 미리 회원 가입을 해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저희 마을 미디어 센터 말고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인데 이게 48쪽에 보면은 서울마을.org예요. 그래서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회원 가입이 돼 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인 인증을 하는데 기존에는 아이핀하고 휴대폰 둘 다 됐었는데 지금 휴대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 알림마당에 여기 공지사항 여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건 이제 작년 페이지고 지금은 아직 이게 안 열려 있을 텐데 여기에 신청 및 접수란이 있어요. 여기 지원 사업에 신청 및 접수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게 뜨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신청 페이지가 이거는 옛날 거고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신청 기간 19, 20일이니까 아직 활성화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신청할 수 있고 자기가 신청할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써야 될 게 많아요. 한번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써야 될 게 많고 그 인터넷이라는 게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러잖아요. 오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20일 6시 다 돼서 이거를 접수를 하려고 하면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내가 뭐 우리 집에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서 안 됐다 이런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 로그인을 또 한번 해보고 내가 회원가입을 안 했다 그럼 회원가입도 미리 좀 해놓고 휴대폰 본인 인증도 좀 받아놓고 이제 미리미리 좀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게 안 돼서 사업계획서는 다 써놓고 접수를 못 하시는 사례가 간혹 있었어가지고 좀 사업 설명회 때마다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또 잘 안 들으시고 또 못했어요 어떻게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년 또 가야 되잖아요. 좀 제가 오늘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네, 그렇고 그리고 단체 등록증을 PDF가 여기에 또 안 올라가요. 깨알 같죠. 그래서 JPG로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질문 많이 들어오시는 게 첨부 파일을 넣고 싶은데 어디에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플러스 표시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5시 55분에 들어가서 이거 하려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잘 안 보이시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저희 자료집에 나와 있는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문의는 저희 센터로 일단 기본적으로 3141-6390으로 주시면 되고 서울시에 특별히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카톡 아이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 검색하시면 저희랑 친구를 맺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과 시간에는 이거를 이렇게 열어놔요. 그럼 이제 저희랑 그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